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범주형 자료에 대한 검정 마지막 내용으로서 독립성 검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적합도 검정이나 혹은, 갑자기 동질성 검정, 같은 것과 이제 유사한 점들이 있기도 하고 조금 이제 구분을 해야 될 점도 있겠습니다. 일단 독립성 검정을 생각해 보면 두 개의 변수가 결국은 독립인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검정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의 모집단을 생각을 하고 그 하나의 모집단에서 표본을 하나 추출을 한 후에 각각의 실험 단위, 각각의 표본에 선택된 그 대상으로부터 두 가지 특성의 값을 조사를 하고 그 두 가지 특성이, 두 가지 변수가 독립인지 아니면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독립성 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는 어떤 형태인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집단은 하나이고 또 그 모집단에서 이제 표본도 하나를 추출을 하는데 각각의 실험 단위로부터 두 개의 변수 값을 조사한 결과를 이제 정리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의 표본에 대해서 각각의 실험 단위에 대해서 하나의 표본에 속한 각각의 실험 단위로부터 두 가지 특성을 조사하고 그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그 범주별로 이제 분류를 해서 우리가 도수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분할표로 이러한 자료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할표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동질성 검정에서의 분할표하고 비슷하게 그 이원 분할표가 됩니다. 즉 행과 열에 대해서 나누어진 그런 분할표가 될 텐데 동질성 검정에서와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동질성 검정에서는 표본이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각 표본들마다 표본의 크기는 표본 추출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해 둔 값이라서 행의 합은 미리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독립성 검정에서는 하나의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행과 열에는 그 두 가지 특성에 대한 범주들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의 합이라던가 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특성 하나, 변수 하나에 대한 그 도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값은 표본 추출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해진 값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성 검정에서의 분할표는 행이나 열 어느 쪽도 그 합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형태의 분할표가 됩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예제 3번의 자료를 살펴보면 모락물 반영에 대한 의견과 성별이 서로 독립적인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분할표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두 가지 특성이라는 것이 하나는 성별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오락물 방향에 대한 이제 의견이라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성별이라는 변수 혹은 오락물 방향에 대한 의견이라는 변수 모두 범주형 그 변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를 우리가 x라고 표기를 하고요. 두 번째 변수를 y라고 표기를 한다면 x가 택할 수 있는 값은 남자냐 여자냐, y가 택할 수 있는 값은 너무 많다, 적당하다, 너무 적다 라고 하는 이러한 범주들을 이제 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별로 우리가 즉
행을 구분을 할 때는 이제 x라는 변수 입장에서의 관측값을 기준으로 행을 구분을 했고요. 열을 구분을 할 때는 y라는 변수 입장에서 관측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각각의 칸마다 이제 관측한 도수들을 쭉 정리를 한 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표에서 그 전체 조사한 표본의 크기는 1250이긴 하지만 이 중에 남자가 몇 명 있을지 여자가 몇 명 있을지 혹은 이 중에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명 있을지 적당하다 혹은 너무 적다라고 의견을 낸 사람이 몇 명 있을지는 표본 추출을 해서 조사하기 전에는 정해진 값이 아니죠. 그래서 행의 합도, 열의 합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부터 그 합이 정해지겠습니다. 이러한 점이 동질성 검정과의 이제 큰 차이가 되겠는데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 검정 내용은 그 두 가지 변수가 서로 독립적인가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그 표본 1250에 대해서 x라는 변수, y라는 변수를 결합을 했을 때 일종의 결합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그 관측 도수들을 이제 확률 입장에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표본의 크기인 1250으로 나눗셈을 했는데요. 자, 나눗셈을 하고 나서 각각의 행의 합을 합쳐보니까 0.5, 1, 28, 0.487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x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성별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남자가 선택이 될 가능성이 약 51%, 여자가 선택이 될 가능성이 0.48% 정도가 될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으로부터 계산을 한 값입니다. 즉, 남자일 비율, 여자일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겠죠? 자, 그것을 PM이라고 두고요. 모집단 내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PF라고 두면 PM, PF는 모집단의 비율이 될 텐데 그 모집단의 비율에 대한 추정치로서 표본 비율이 0.5128, 0.487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Y라는 물론 이제 같은 모집단인데 이제 관점을 좀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별도로 같은 모집단이긴 하지만 따로 그리죠. 자, 같은 모집단 안에 그 오락물 방향에 대한 의견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적당하다,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각각의 범주에 대해서 비율을 순서대로 P1, P2, P3라고 생각을 하면 이러한 이제 모 비율이 주어져 있을 텐데 우리가 1250명을 선택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y라는 변수 입장에서는 P1의 추정값이 0.6128, P2에 대한 추정값으로서 0.3464, P3는 0.0408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표본 비율을 우리가 여기다가 계산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P1 hat, P2 hat, P3 hat이 되겠죠. 여기는 PM hat, PF hat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모집단에서 두 가지 특성에 따른 각각 범주에 대응되는 비율들이 있는데 그 비율들을 생각을 해보면 PM, PF, P1, 2, 3라고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검정하고자 하는 그 사실은 제 규모가설은 두 가지 변수가 서로 독립이다 라는 것이죠. 두 가지 변수가 독립이라는 뜻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확인을 해본 것처럼
다음과 같은 결합 확률을 계산을 할 때 그 결합 확률이 각각의 변수에 대한 확률의 곱과 같다라는 이러한 성질이 성립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그 독립이 성립할 조건을 PM, PF, P1, 2, 3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면 약간 좀 여러 가지 경우가 되긴 하겠지만, 즉 여기를 X1, X2라고 불렀었죠. 여기를 Y1, Y2, Y3라고 불렀습니다. 즉 첫 번째 이 칸의 의미는 임의로 우리가 모집단 선택을 해서 조사를 했을 때 선택된 사람이 남자이면서 오락물 방향에 대해서 너무 많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선택될 확률이 될 텐데, 그 확률을 PM1이라고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독립이라면 이 값이 PM과 P1의 곱으로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만 만족을 해서는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러한 형태의 등식이 각각의 경우들마다 다 성립을 해야지만, 즉 모든 I, 모든 J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을 해야지만 독립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독립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등식이 모두 성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를 생각해 보면 PM2가 물론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뽑힌 사람이 남자면서 오락물 방향에 대해서 적당하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뽑힐 확률, 모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값이 이렇게 주어져야 되겠죠? 독립이려면.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경우에는 이것들이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H0라고 하는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규모가설은 이것이 다 동일하다 라는, 이것이 성립한다, 6개의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것을 이제 규모가설로 택하면 두 변수가 서로 독립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규모가설로 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립하는지를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서 계산한 것을 이제 합은 PM에 대한 추정 혹은 PF에 대한 추정이고요. 각각은 근데 컬럼의 합은 P1 햇, P2 햇, P3 햇이 될 텐데, 각각 0.3024, 0.1896이라고 하는 이 값들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모집단에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각각 칸에 해당하는 모 비율이 있겠죠? 즉 PM1, PM2, PM3, PM12, 네, F죠? PF2, PF3라는 각각의 그 칸마다의 모 비율이 있을 텐데, 그 모 비율에 대한 어떤 일종의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표본 비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집단에서의 모 비율로 가진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그러한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표 11의 A에 있는 나타낸 표는 결국 각각의 경우에 대한 두 가지 변수 X하고 Y를 같이 고려했을 때 각각의 경우에 대한 표본 비율 값을 이제 계산한 그런 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독립성 검정, 즉 이것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적합도 검정이라던가 혹은 동질성 검정에서와 같이 H0가 사실일 때의 기대 도수와 실제 그 관측 도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즉, 기대 도수, 관측 도수의 차이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자,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여기는 아니고 분모의 제곱은 없고요. 자, 이것을 이제 모든 칸에 대해서 다 더합니다. 그래서 요 값을 이제 검정 통계량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자, 직관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H0가 사실이라면 그러한 가정하에서 우리가 계산한 기대 도수와 관측 도수는 비슷할 거기 때문에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값이 비교적 작게 나오겠지만 H0가 그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이제 가정했을 때 기대 도수가 관측 도수하고 차이가 심하게 나겠습니다. 따라서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값이 굉장히 커지는 값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을 생각을 할 건데요. 자, 관측 도수는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기대 도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각각의 칸마다 기대 도수를 계산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죠. 자, EIJ라고 한다면, EIJ는 지금 앞에서 표본을 하나를 생각을 했는데 그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 이그젠플에서는 1250이 표본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EIJ는 자, 첫 번째 인덱스는 지금 했던 것처럼 그 x, y 두 개의 변수 생각할 때 x가 xi가 되는 그러한 걸 의미하고 있고요. j는 두 번째 변수가 yj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기호로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은 n 곱하기 결국 p x equal xi y equal yj라는 결합 확률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귀무가설 하에서는 이 결합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H0가 사실인 경우에서는, 즉 이 확률은 각각의 변수별로 그 변수가 택할 일종의 주변 확률을 우리가 계산해서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변 확률은 모집단에서의 이제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대도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고요. 기대도수를 추정을 해야 될 텐데, 기대도수를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범주에 대해서 이러한 주변 확률을 추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변 확률을 추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지금 약간 좀 공간이 없어서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좀 일반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x, y라는 변수에 대해서 y1부터 yj, yc까지 있다고 하고요. x1부터 xi, xr까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때 여기 칸에 해당하는 추정된 기대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x가 xi가 되는 확률을 추정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여기가 그
관측 도수를 나타낸 분할표라고 하면은 xi가 될 확률을 추정하는 방법은 결국 전체 표본 중에서 y 값이 어떻게 되든 x의 값이 xi가 되는 그러한 관측 도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칸을 포함한 행에 있는 관측 도수들을 다 합합니다. 그래서 여기 합한 값을 네모라고 한다면 네모를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주면 여기 x가 xi가 될 확률에 대한 추정치가 되겠죠. 표본 비율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y가 small yj가 되는 모 비율을 추정하기 위한 표본 비율로는 전체 표본 중에서 x의 값은 달라지더라도 y의 값이 y0가 되는 것들을 다 더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세모라고 한다면 어쨌거나 전체 표본 중에서 세모만큼이 y라는 변수의 값이 yj가 되는 것이니까 이 y가 yj가 되는 이 확률, 모 비율에 대한 추정치로서 표본 비율을 이와 같이 그 칸이 포함된 컬럼에 있는 모든 관측 도수를 합한 것을 n으로 나눠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j 값을 추정을 하는 것은 n 곱하기 이거에 대한 추정치인 n 곱하기 네모. 네모는 이 칸을 포함한 행에 있는 도수들의 총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추정치인 값은 n분의 세모가 되죠. 세모는 이 동그라미를 포함한 그 컬럼에 있는 모든 관측 도수를 다 더한 값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n이 하나 약분되면서 n분의 네모 곱하기 세모가 되겠습니다. 즉 각각의 칸마다 추정된 기대 도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 칸이 포함된 행에 있는 모든 관측 도수를 더하고 그 다음에 그 칸이 포함된 컬럼에 있는 모든 관측 도수를 더한 다음에 두 값을 곱하고 그것을 전체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계산하는 방법은 동질성 검정에서 그 기대 도수를 추정을 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계산 방식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검정을 하는 그 내용은 다르지만 이런 이원 분할표를 그리고 나면 각각의 칸마다 추정된 기대 도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지저분하긴 한데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각 칸마다 모 비율을 PM1, PM2, PM3, PF1, PF2, PF3라고 쓰고 이 행의 합이 PM,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의 합이 PF, 첫 번째 컬럼의 합이 P1 등등으로 쓴 겁니다. 즉 우리가 모집단에서의 이제 모 비율을 이제 성별 입장에서 두 가지로 나눈 거죠. 하나는 PM, 하나는 PF. 그래서 남자일 확률을 PM, 여자가 될 확률을 PF라고 둔 것이고요. 그리고 오락물 방향에 대한 의견에 따라서 P1, 2, 3로 구분을 했습니다. 방향이 많다가 되는 확률을 P1, 적당하다라는 의견을 가지는 확률이 P2, 그 다음에 적다라고 의견을 내는 사람을 선택할 확률을 P3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PM이나 P1은 일종의 주변 확률인데요. 변수 하나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각각의 칸에 대해서는 일종의 결합 확률이 있습니다. 자, 결합 확률 이와 같이 표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각각의 칸에는 결합 확률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쭉 더한 것이 PMF, PM, PF, P1, 2, 3가 있습니다. 이쪽은 주변 확률, 즉
X 성별에 대한 확률이고요. 이쪽은 주변 확률인데 오락물 방향에 대한 의견에 대한 그런 모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검정하고자 하는 사실은 두 개의 변수가 독립일까라는 것을 검증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 다음과 같이 우리가 나열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길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즉, 원래 모집단에서의 모비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각각의 칸에서의 결합 확률은 그 칸을 포함한 행의 합인 PF 이 경우에는 컬럼의 합인 P2 이 경우에는 그 값의 곱부로 주어진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식으로 쓰는 것을 말로 하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각 칸에서의 확률, 즉 결합 확률이죠. 그 결합 확률은 그 칸이 속한 열의 합, 즉 첫 번째 그 변수에서의 주변 확률과 행의 합이 주변 확률, 그 첫 번째 변수죠. 그 다음에 열의 합의 확률은 두 번째 변수에서의 주변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칸의 확률, 즉 결합 확률은 두 개의 주변 확률의 곱으로 표현된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걸 식으로 쓰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한꺼번에 다 써야 되니까 약간 좀 번거로울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두 가지 특성이 두 가지 변수가 서로 독립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규모 가설은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H0가 사실이라는 가설 하에서 기대도수를 생각을 해보고 그 기대도수가 관측도수하고 차이가 얼만큼 많이 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대도수는 당연히 독립인 그러한 가정 하에서는 결합 확률이 각각의 주변 확률의 곱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전체 표본의 크기가 1250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결합 확률에다가 1250을 곱하게 되면 H0가 사실이라는 가설 하에서 기대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PM, P1 같은 값들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추정을 해야 되는데, 추정을 하는 방법은 결국 PM을 추정하는 방법이 원래 관측 도수에서 이렇게 비율로 다 만든 다음에 행의 합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즉, 원래 이 표에서는 행의 합을 생각을 해서 641을 계산하고 그 값을 1250으로 나눈 값을 생각을 해보면 그 값이 PM에 대한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표본 비율이 되겠죠. 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추정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칸마다 그 칸이 포함된 행의 합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원래 관측 도수에서 행의 합을 생각을 하고, 또 열의 합을 추정하기 위해서 원래 관측 도수에서 열의 합을 생각을 해서 곱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PM, P1 추정치들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기대도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때 1250은 전부 다 n이 되는 거고요. 641은 지금 첫 번째 칸에 대해서 그 칸을 포함한 행의 합이 641이죠. 그 다음에 그 칸을 포함한 컬럼의 합이 766입니다. 여기가 641이고 766이죠. 자, 그래서 기대도수, 추정된 기대도수, 정확하게는 기대도수가 아니라 추정된 기대도수인데,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여전히 n을 약분하고 나면 각각의 칸에 대해서 그 칸을 포함한 행의 합과 열의 합을 곱하고 그것을 전체 표본의 크기 전체 합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계산을 해서 추정된 기대도수를 계산을 한 것을 이제 각각의 경우에 괄호에 넣었습니다. 즉,
각각의 칸에는 바깥쪽에 있는 게 observed, 즉 관측 도수가 되고요. 괄호 안에 있는 값은 expected, 즉 기대 도수 혹은 추정된 기대 도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difference를 계산을 해봅니다. difference 계산하는 식은 이와 같은 형태대로 우리가 각각의 칸마다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로부터 얻어지는 이러한 difference의 합은 3.232 나오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 그런데 이렇게 얻은 3.23이 비교적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계산한 그 각각의 칸에 대해서 이러한 차이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다 더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의 기대 도수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대 도수가 아니라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경우에는 하나의 모집단, 하나의 표본을 생각을 해서 변수가 두 개이긴 하지만 두 개의 변수를 활용해서 결국 모두 6개의 경우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경우들마다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경우를 다 더한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적합도 검정을 할 때 범주의 개수를 나누고 나서 그 범주별로 이러한 디퍼런스를 쭉 더하는 것과 유사한데, 지금은 이제 범주의 종류가 두 변수를 같이 고려하다 보니까 그 첫 번째 변수의 범주의 개수가 일반적으로 r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의 범주의 개수가 일반적으로 c개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변수를 한꺼번에 생각을 해서 우리가 생각한 범주의 개수는 r 곱하기 c개를 생각을 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것은 r 곱하기 c개의 범주에 대해서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의 차이를 다 더한 것이기 때문에 카이저 분포를 따르는데 자유도가 r 곱하기 c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모수 추정을 하지 않았다면. 자, 그런데 우리가 모수 추정을 중간에 한 것 같죠? 자, 어떤 모수를 추정을 했냐면, 자, 우리가 주변 확률에 대한 이제 모수를 추정을 하기 위해서 원래 표로부터, 원래 관측 도수로부터 각각의 행의 합을 다 더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 변수에 대한 주변 확률을 추정을 했습니다. 즉, 여기를 x1 점점점 해서 xr이라고 한다면, 여기 물론 두 개밖에 없지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럴 때 첫 번째 행을 다 더해서 우리가 주변 확률을 계산을 한 것은 결국 이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각각의 행의 합을 계산을 해서 x라는 변수 입장에서 각각의 그 관측값들을 가질 확률을 추정을 한 것인데, 자, 그래서 겉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전처럼 첫 번째 행을 다 더해서 PM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하고요. 이거죠? 두 번째 행을 다 더해서 PF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을 했기 때문에 두 개를 추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개의 합이 얼마인가요? 1이라는 조건이 여전히 성립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정한 것은 하나죠. 자, 일반적으로 첫 번째 변수가 택하는 범주의 개수가 r개라면 결국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정한 모 비율의 개수는 r개가 아니라 r-1개를 추정을 했습니다. 자, 비슷하게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도 각각의 컬럼별로 이러한 주변 확률을 추정을 할 텐데, 이것도 본질적으로 추정한 개수는 c개가 아니라
합이 1이라는 조건 때문에 C-1개를 모수를 추정을 했고, 그러한 추정된 모수로부터 우리가 그 추정된 기대도수를 계산한 것이죠. 정확하게 다시 써보면 이것은 n 곱하기 이쪽 그 xi라고 한다면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쓰죠. 이거에 대한 추정치,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요. 네. 추정치라는 의미에서 자, 이런 걸 추정한 겁니다. 즉 i가 1부터 r까지 추정이 일어났고 j가 1부터 c까지 추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i에 대해서는 r개가 아니라 r-1개를 추정을 한 것이고, j에 대해서는 c-1개를 추정을 했기 때문에, 자, 원래 모수 추정이 없었을 때는 r 곱하기 c-1이 자유도인데, 거기서 모수 추정을 이만큼 했으므로 추정된 모수 개수만큼을 빼면 추정된 기대도수를 가지고 계산한 이 검정 통계량의 자유도는 어떻게 될까요? rc -r -c -1 빼면서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r 빼기 1, c 빼기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수 추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가 r 빼기 1, c 빼기 1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자유도를 계산해 보니까 이 경우에는 r이 2였고 c가 3이었기 때문에 r-1, c-1을 곱하면 2가 되죠. 그래서 자유도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 경우가 2 곱하기 3, 6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거기에서 1을 빼면 모수 추정을 하지 않았을 때의 자유도가 되는 건데요. 거기서 모수 추정을 몇 개를 했냐면 남자일 확률, 여자일 확률을 이제 추정을 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의 확률을 추정을 했고요. 오락물 박영에 대한 의견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본질적으로 2개를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빼서 2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자유도가 2가 되는 카이저 분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포 입장에서 유의 수준을 생각을 해서 유의 수준 알파라고 한다면 앞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을 생각을 해서 이 값보다 크게 나오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드문 값이 나왔기 때문에 H0를 기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기각력의 형태가 카이 제곱이 카이 제곱 알파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경우에는 제 5% 유의 수준을 생각한다면 기각력의 기준값이 5.99가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얻은 카이저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3.23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기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예제는 제 행의 개수가 2개고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가 3이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설명을 좀 일반적으로 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인 R 곱하기 C 분할표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 경우에 독립성 검정을 하기 위한 카이저 검정 통계량의 자유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R-1 곱하기 C-1이 된다. 자, 그래서 이 값을 보면은 동질성 검정과 독립성 검정이 굉장히 유사한 형태입니다. 자, 첫 번째 한 가지는 추정된 기대 도수를 계산을 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각각의 칸마다 그 칸을 포함하는 행의 합과 열의 합을 곱하고 그것을 전체의 합으로 나누셈을 한다라는 그러한 방식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방법도 동일하죠. 즉 관측값과 추정된 기대 도수를 차이를 계산해서 쭉 더하는 거죠. 자, 자유도도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동질성 검정에서도 자유도가 R-1 곱하기 C-1이었죠. 물론 그때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계산 과정 약간 얘랑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모집단이 R개가 있었고 각각의 모집단마다 C-1의 자유도를 얻었기 때문에 모수 추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만큼의 자유도를 갖는데, 여기에서 각각의 범주별로 우리가 공통 그 모비율을 추정을 했기 때문에 그 C-1개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은 좀 다르지만 최종 결과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기각력도 동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을 사용해서 독립성 검정을 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네, 앞에서 봤던 그 예제를 R로 계산하는 그 과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식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R로 계산하는 방식도 뭐 큰 문제 없이 동일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그 앞에서 살펴본 예제에서의 관측 도수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관측 도수를 가지고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할 텐데, 검정 통계량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추정된 기대도수를 계산을 해야 될 텐데요. 그 과정이 동질성 검정에서의 방법과 동일하므로 앞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죠. 복사를 하고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행이 성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 그 다음에 컬럼에 있는 것은 오락물 방향에 대한 의견이죠. 많다였죠. 그 다음에 적당하다, 그 다음이 적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 값을 마찬가지로 입력을 여기다가 378 복사를 할까요?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복사를 하죠. 컴마를 쓰고, 자, 이렇게 되고, 로우는 2개, 컬럼은 3개로 바뀌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로우썸, 컬럼썸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렬의 곱으로 계산하면 추정된 기대도수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디퍼런스를 계산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것들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O, 프린트 E, 프린트 D를 해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값을 생각을 하는데, 네. 자, 요 값을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출력을 하죠. T밸류까지 여러 번 출력하지 말고, 자, 이와 같이 동질성 검정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뭐 자유도도 동일하고 추정된 기대도수를 계산하는 것도 동일하고, 따라서 뭐죠 그거? 기각력도 동일하고 다 동일하죠? 자, 이것을 그대로 이제 계산을 이제 해보면, 자, 최종적인 결과 먼저 보면 검정통의 관측값 3.25, 그 다음에 그 기각력에서의 기준값은 5.99, P밸류가 약 한 2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결과가 우리가 봤던 이 결과하고 일치하는 것 같죠? 599 여기, 그 다음에 관측값이 아까 3. 얼마였던 걸로 기억나죠? 3.23. 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물론 P밸류가 따로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2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그 관측 도수들, 그 다음에 H0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서의 추정된 기대 도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퍼런스. 자, 지금은 독립이라고 하는 가정을 이제 기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칸에서 디퍼런스가 그렇게 크지 않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해서 이제 독립성 검정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